여러분 반갑습니다. 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1학기 때 배운 회로 이론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리뷰 강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다루기에는 분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꼭 알아야만 하는 내용들만 콕 집어서 예제와 함께 리뷰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강의에 관련된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등 기출문제 풀이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로 키르이호프 법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르이호프 법칙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노드, 패스, 루프, 브랜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해당 강의 노트에 있는 두 개의 회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두 개의 네트워크, 회로를 의미하는데 이 두 개의 네트워크가 이퀴벌런트하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딱 보면 이게 처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놈은 직선으로 되어 있고 요 놈은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 힘들고, 자, 그러면 요런 회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저항이 있고 이렇게 돼서 여기 저항이 있는 부분, 이것도 우리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저항이 지금 여기로 이동해 간 거죠. 여긴 그냥 선으로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회로들이 같은 모양을 갖게 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노드를 알아야 됩니다. 노드. 자, 노드라는 거는 여기 이 소자들, 이걸 우리가 전류원이라고 하죠. 전류원, 저항, 나중에 뭐 전압원도 될 수 있고 인덕터도 될 수 있고 캐패시터도 될 수 있고, 또 뒤에 배우게 될 증폭기, 또 이런 소자들에 이제 해당되는데, 이 소자하고 소자를 연결하는 이 선, 이걸 우리가 노드라고 부릅니다. 노드. 이 소자하고 소자를 연결하는 선을 노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를 노드, 여기도 노드. 자, 그럼 이 노드가 갖는 특징이 뭐냐? 전압 강화가 없다는 거죠. 전압 강화. 자, 우리가 오메 법칙에 의하면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흘러가죠. 전류가 있고 R이 있죠. 그럼 오메 법칙이 V는 IR이니까 이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니까 여기 저항에 무엇이 생깁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V라는 전압 강화가 생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이제 숏 서킷이라고 해서 예전에 배웠던 거 생각이 날 겁니다. 이렇게 숏 단락 회로라고 하죠. 이 숏 서킷의 경우 전류가 I가 흐르면 이 I가 그대로 가서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에 저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항이 없는 거죠. 저항이 없다는 것은 즉 전압 강화가 오메 법칙에서 0V라는 겁니다. 0V. 전압 강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0V의 전압 강화, 즉 전압 강화가 없는 걸로 보여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이런 전압 강화가 없는 상태를, 없는 요 부분을 우리가 노드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노드. 자, 그럼 우리가 전압 강화가 없는 부분이 어디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전류가 여기서 이제 I라는 전류가 흘러갈 건데 여기 전압 강화가 있습니까? 없죠. 여기도 없죠. 여기도 없죠. 여기도 없죠. 여기도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노드 1번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노드 1번. 자, 지금은 노드가 예를 들어서 요 지금 두 개 부분, 즉 이 저항을 연결하는 두 개 부분을 했는데 이게 전압 강화가 없습니다. 같은 포텐셜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이 노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쳐줄 수 있다는 겁니다. 노드를 이렇게 합쳐줄 수도 있고, 이게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같은 전압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가 늘려줄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표현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학생들이 요 회로하고 서로 틀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노드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노드에 대한 개념만 알면 이 회로가 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노드가 전압 강화가 없는 부분, 자, 여기 그래서 노드가 하나가 있는 거죠. 여기 회로에서는. 자, 그러면 저항이 이제 전류가 I라는 놈이 와서 이제 요로도 흐를 거고 여기도 흐를 거고 여기도 흐를 건데, 여기는 이제 저항이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있잖아요. 근데 전압 강화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여기 요 부분도 이제 전류가 흘러가는데 여기 선 라인으로 돼 있잖아요. 선. 근데 여기 전압 강화가 발생하겠습니까? 여기하고 여기 부분 발생 안 하겠죠. 그럼 요거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 노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강의 노트에 노드 3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흘렀던 전류가 이렇게 쫙 이제 흘러나갈 겁니다. 또 여기서 왔던 전류도 전압 강화가 어떤 V라는 전압 강화가 있어서 또 이렇게 올 거고, 여기도 V 어떤 프라임이라는 전압 강화가 있은 후 여기 올 거고, 그래서 여기 전류들이 다 합쳐져서 다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전압 강화 저항들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난 이후에 여기 사이에 또 전압 강화가 있습니까? 없죠. 전압 볼테이지 드랍이 없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것도 같은 노드다 라고 해서 우리가 노드 2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노드하고 노드 사이에 있는 소자들, 이걸 우리가 브랜치라고 부릅니다. 브랜치. 자, 1번 노드하고 2번 노드에 있는 사이에 있는 소자가 뭐가 있죠? 요거 전류원이 있죠. 브랜치. 이걸 브랜치라고 부릅니다. 그럼 브랜치가 지금 여기 하나가 있고, 자, 1번하고 2번 사이에 또 뭐가 있죠? 저항이 요 놈이 있죠. 요거 이렇게 브랜치. 요것도 브랜치. 요것도 브랜치. 노드하고 노드 사이에 또 이게 저항이 있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브랜치. 가지라고 하나요? 한국말로? 예, 가지 같은데. 요거하고 요건 뭐라고 하죠? 자, 이것도 브랜치가 되는 거죠. 저항이 있으니까. 그럼 총 요 회로에서의 우리가 브랜치가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면, 자, 봅시다. 브랜치 하나, 예, 브랜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있는 거죠. 그럼 노드는 여기 아까 전에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그래서 이 회로는 노드가 세 개, 그다음에 브랜치가 다섯 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노드는 서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묶어줘도 노드의 개수는 변하지 않고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노드의 개수와 브랜치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라인이 직선이 곡선으로 변하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등가 회로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스라는 거 있는데, 패스라는 건 길이잖아요. 길. 그러니까 전류들이 흘러갈 수 있는 길, 즉 노드들의 연속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노드가 1번하고 3번하고 2번이 있으면, 자, 노드들 사이에 뭐가 있죠? 이렇게 패스가 있는 거잖아요. 패스 2번. 그 다음에 2번하고 1번 사이에도 패스가 이렇게 전류원을 통해서 가는 패스가 있고, 길이 있고, 2번에서 바로 1번으로 가는 길, 이런 식으로 길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패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전류가 지나갈 수 있는 길, 그걸 이제 패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전류가 가다가 딱 전류가 갈 수 있는데 이게 딱 끊겨졌어요. 우리가 이걸 어떤 상태라고 부르죠? 오픈된다. 개방 회로라고 부르잖아요. 개방 회로. 그래서 전류가 가다가 이게 숏이 된 상태가 있어. 이게. 그러면 아까 전에 설명했죠? 이건 뭐라고 됩니까? 숏이라고 합니다. 숏. 즉 단락 회로라고 부르죠. 저희가 단락 회로. 자, 이게 오픈된 상태라는 거는 V는 I R에서 R이 뭡니까? 무한대가 되는 거죠. 무한대. R이 무한대니까 이거 R이 옆으로 가면 R분의 V는 I가 되는 거고, 이게 무한대라는 의미는 즉 요 놈이 I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류가 0이 된다는 의미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전에 설명했죠. 여기는 전압 강화가 V가 0이기 때문에 여기는 숏, 전압 강화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패스들이 있습니다. 전류 패스, 여기하고 여기 흘러가는 패스, 여러 가지 전류 패스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루프라는 개념이 있어요. 루프라는 거는 이제 어떤 순환할 수 있는 구조인데, 클로즈 패스를 우리가 루프라고 하는데,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 흘러 들어오는 전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전류가 또 이렇게 흘러갔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텐데, 여기 닫혀 있는 부분은 우리가 클로즈 패스, 즉 루프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럼 여기 루프가 몇 개 있겠습니까? 여기 루프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가 있는 거죠. 자, 닫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있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루프라고 봅니다. 클로즈 루프. 자, 이제 노드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노드하고 루프가 무엇인지, 그 이제 클로즈 패스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노드는 이제 KCL 키르호프 법칙, 즉 이제 커런트 러라고 해갖고 이제 KCL 키르호프 커런트 러에 사용되는 거고, 루프는 어느 시점에 사용하냐면
키르호프 법칙, 즉 볼테지 러에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이제 키르호프스 커런트 로라고 해서 우리가 줄여서 KCL이라고 부르죠. KCL. 자, 이거의 정의는 간단해요. 어떤 노드, 앞에서 말한 노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노드, 여기 노드. 이 노드에서 이 노드에 흘러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노드를 기준으로 흘러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이 예시에서 이 노드를 기준으로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들어오는 화살표 맞죠? 들어오는 화살표 맞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나가는 화살표죠? 그러니까 들어오게 방향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ID가 되는 거죠. 왜냐면 전류는 방향성을 가지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IC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한 점으로 요 노드로 들어오는 모든 전류 합은 0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공식으로 사용하면 자,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라는 걸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공식을 살짝 바꾸면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IA, IP 플러스 IC 플러스 ID는 0이다. 여기 왜냐하면 각 변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수식이 이 그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 자, 마이너스 IA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IA. 그럼 여기는 플러스 IA인데 마이너스 IA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 방향으로 되는 거죠. 마이너스 IA. 그럼 IB는 플러스 IB가 이쪽 방향인데 마이너스 IB니까 나가는 방향 마이너스 IB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IC는 어떻게 됩니까? IC는 여기로 나가는 거죠. ID는 여기로 나가는 거죠. 방향 똑같죠. 그러면 요 공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같아요. 이거는 언제 사용된 공식이냐? 노드에 들어오는 모든 전류합은 제로다 라는 경우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사용됐던 이 공식인데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보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한 노드에서 나가는 모든 전류의 합은 제로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공식을 이제 바꿔 보겠습니다. 요 마이너스 된 부분을 요쪽 우변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IA 더하기 IB는 IC 더하기 ID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어떤 노드, 한 노드에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이 한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이 세 가지 조건, 요 키르호프 법칙, KCL 부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한 노드에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제로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 공식을 얻었고 이 공식을 변형했더니 한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의 합은 제로다 라는 걸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변형을 했더니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어디서? 같은 노드에서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이제 KCL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먼저 노드 파악 한번 해볼까요? 자, 노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노드가. 자, 여기 있죠. 노드. 자, 다른 색깔로 한번 해봅시다. 자, 주황색. 자, 여기 노드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여기도 같은 노드예요. 왜냐면 포텐셜 드랍이 없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자, 여기도 지금 우리가 같은 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드가 지금 몇 개 있는 겁니까? 하나, 둘, 세 개의 노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루프라는 거가 몇 개는 거죠? 루프라는 건 클로즈 패스라고 했으니까 여기 루프 하나, 둘, 셋. 루프는 세 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브랜치는 몇 개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브랜치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여기 네 개, 여기 다섯 개. 브랜치는 다섯 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앞장에서 배웠던 거 우리가 한번 복습했고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무엇을 구하라는 문제냐면 R3, 즉 요 I를 구하라요. R3에 흐르는 전류, 요 I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조건이 주어졌는데 이 볼테지 소스 이 볼테지 소스에서 공급되는 전류가 얼마? 3A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 놈이 지금 3A라는 거잖아요. 자,
왜냐면 여기서 나와서 3A가 나와서 지금 갈 길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대로 3A가 올 겁니다. 3A 유지해서 왔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같은 노드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한 노드. 3A가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고, 요 노드로 3A가 들어가고, 보니까 여기서 5A가 또 요 같은 노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보니까 2A가 이 같은 노드에서 지금 나가고 있고, 여기 R3, 저항 R3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도 지금 이 같은 노드에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KCL 법칙을 생각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한 노드에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그러면 들어오는 전류를 한번 다 볼까요? 자, 요 노드에 들어오는 전류가 뭐죠? 이제 3A가 일단 들어오고 있습니다. 3. 자, 암페어는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브랜치에서 봅시다. 전류가 지금 나가는 방향이죠. 근데 KCL 법칙이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니까 여기 방향 바꿔주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지금 나가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라고 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i. 자, 이거는 들어가는 방향이죠. 이 노드로. 그러니까 그대로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럼 0이 되는 거죠. 그럼 계산을 해주면 i는 얼마가 됩니까? 6A가 나온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KCL의 어떤 법칙을 이해하는 용도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KCL은 의외로 쉬워요. 전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류는 그냥 여러분이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물기를 만들어 놨는데 당연히 물기를 여러 개 만들었으면 거기 한 군데서 모여서 또 물길이 또 다른 곳으로 나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운데 가장 어려운 게 키르호프스 볼테지 러, 즉 KVL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KVL은 루프를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여기 루프가 자, closed path, 즉 루프가 있잖아요. 루프가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류, 예를 들어서 이거 얘예요. 여기서 전류가 B라는 노드에서 전류가 이렇게 이쪽 방향,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기가 이게 전류가 딱 갔다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위로 가야 되죠. 여기 갔다가 전류가 어디로 가야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C까지 와서 또 어디로 갑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고 또 이쪽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럼 KCL의 정의라는 건 뭐냐? 이 루프 안에 이 전류가 흐르는 이 루프 안에 해당되는 이 루프 안에 해당되는 이 전압의 이 루프 안에 있는 전압의 모든 합은 제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우리가 지금 가정한 겁니다. 전류 흐름 방향이 이쪽 여기라고 시계 방향이라고. 그럼 이때 우리가 보면 전압이 뭐가 있습니까? V2가 시계 방향이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전류가. 근데 전류가 흐르면 자, 우리가 저항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면 전압은 어떤 방향으로 생기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라는 방향으로 생깁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 R이라고 하면 전압은 어떻게 생깁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합니다. 왜냐하면 전류라는 거, 즉 물이라는 거는 높은 거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나가는 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자연적인 법칙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뭐 물리적인 현상 그런 거 이해하지 마시고 자연적인 법칙. 자연에서는 물이 어떻게 흐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죠.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전류를 우리가 가정한 거예요. 이렇게 흐른다. 즉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V1부터 볼까요?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근데 전압을 걸린 거 봤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걸렸대. 뭔가 이상해. 전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려야지 자연스러운 건데 지금은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니까 이건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럼 자연스럽게 맞춰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V1으로 우리가 고쳐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쪽 방향 자, 전류가 또 이쪽으로 흐르잖아요. 이렇게 흐르는데 그럼 다시 지우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쪽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데 자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니까 당연히 왼쪽이 높아야 되고 오른쪽이 낮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전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근데 방향을 봤더니 어떻죠? 이거는 같아.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같게 돼 있어. 그럼 이거는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전압은 당연히 여기가 높고 여기는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틀리네. 그럼 맞춰줘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자연의 법칙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전류가 흐르는 이 루프 안에 있는 모든 전압의 합은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V1, V2, 마이너스 V3는 0이다. 자, 여기서 같은 거죠. 요거 두 개가 이런 게 우리가 KVL이라고 합니다. 이 루프 안에 있는 전압의 합은 제로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러면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지기는 힘드니까 좀 더 직관적으로 하면, 자,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전류의 방향을 이제 정하는 겁니다. 전류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정했다고 하면, 자, 전류가 흘러가다가 마이너스를 만났어. 마이너스 만나면 안 되잖아요.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플러스가 먼저 나와야지. 플러스가 나와야지 되고, 그 다음에 전류가 흘러간 다음에 마이너스를 만나야지 이제 정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근데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1으로 우리가 바로 써주면 돼요. 가다가 이거 봤더니 플러스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2로 써주면 돼. 가다가 또 내려가서 갔더니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3는 0으로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여러분 풀어줘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그럼 전류의 방향 우리가 이렇게 흐른다고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또 정의할 수 있잖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전류를 하면, 자, 전류가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의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맞아. V3. 자, 여기서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지금 방향이 틀리네. 그럼 마이너스 2 V2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워. 플러스 V1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 0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거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같죠? 네, 같습니다. 즉 여러분이 전류의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하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든 같다 이 말입니다. KCL이 적용된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KCL을 우리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더 쉽게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우리가 요걸 기준으로 요 놈을 싹 움직이는 거예요. 자, 먼저 요 놈을 우리가 여기로 이렇게 움직여봐.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노드는 C라는 노드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여기는 이제 막아주고 여기 C가 되고 이 3이라는 거를 여기 B가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이거를 싹 움직이면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V3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다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1이 플러스 마이너스 V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B노드가 여기에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지금 이놈이 이렇게 이동하니까 이게 3이라는 놈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V3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놈을 이쪽 방향으로 또 이동을 해줘요. 이렇게 V2라고 이동을 해주면 여기가 어떻게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V2가 되는 거죠. 그럼 요 노드가 요거가 B 노드면 요 노드는 뭐가 되는 거죠? 요 노드는 A 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만들면 이게 뭐가 됩니까? C 노드가 된다 이거. 그럼 우리가 앞에서 노드하고 브랜치하고 루프라는 걸 배웠을 때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등가 회로가 되는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등가 회로를 해주면, 자, 그때 요 왼쪽에 있는 이게 이제 볼테이지 소스가 되는 거죠. 볼테이지 소스라기보다는 이제 전압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렬로 되어 있는 거죠. 직렬로 되어 있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전압이 직렬로 될 경우는 그냥 합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방향을 봐야 되니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걸 우리가 방향을 위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고쳐주면 이거 V2가 되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면서 마이너스 V2가 되고, 그럼 여기 직렬로 된 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V1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직렬로 된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V3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전체적인 이 합이 어떻게 됩니까? 요게 된다, 이거. 요게 되게. 그러면 이게 요 전체적인 합이 지금 봤을 때 여기 이 C 안에 요거하고 어떻게 됩니까? 병렬이잖아, 병렬. 그럼 병렬이면 요거하고 요거하고의 합하고 요거하고의 합하고 병렬이면 같아야 돼. 근데 여기 전압 강화가 있습니까? 노드는 전압 강화가 없다고 했죠. 그럼 0이 되는 거죠. 0.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봤더니만 어떻습니까? 즉 KCL 법칙하고 같아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계 방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높은 거 낮은 거, 전압의 높은 거 낮은 것을 해서 합산해서 해주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볼테이지를 한 곳에다가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평행이라고, 병렬이라고 생각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르게 한번 볼까요? 그림을 또 다르게 그려보면, 등가 회로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또 그릴 수가 있겠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V1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요것만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해줘요. 이렇게 이동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V1이 되고, 자, 요것만 이동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1번, 2번. 자, 그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V2가 되고, 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V3가 된다 이거죠. 자, 지금 방향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방향이 안 맞으니까 방향 맞춰주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줍시다. 자, 건전지 우리가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건전지 이런 식의 직렬로. 그렇듯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맞춰주고 마이너스 2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요거를 합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V1 빼기 V2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즉 여기 이제 노드 C잖아요. 노드 C하고 노드 여기 B, 여기 노드 A인데 B하고 C 사이에 걸리는, 즉 왼쪽에 있는 전압은 V1 빼기 V2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 어떻게 됩니까? 병렬이죠. 병렬이면 지금 요거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돼. 근데 방향을 봤더니 지금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인데 지금 방향은 틀리잖아. 그럼 방향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고 마이너스 V3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할 경우 이 노드 C하고 B 사이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서의 전압과 여기에서 전압이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equal to 마이너스 V3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이 V3를 여기 좌변으로 넘겨놓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KCL, 우리가 배웠던 그 KCL 법칙에 의해서 이런 공식이 똑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 해당되느냐? 이 루프 상태에서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KCL을 이해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X하고 VX를 구하시오 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5A가 이제 KCL, KVL을 배웠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5A가 어디서 나오고 있죠? 60V라는 이제 볼테이지 소스예요. 볼테이지 소스라는 거는 뭐죠? 그 전압 원인에서 무한대로 즉 항상 60V를 유지해주는 생성해내는 어떤 소스, 원천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5A가 흘러나오죠. 5A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방향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볼테이지 전압 강화가 생길 거예요. 그럼 58, 40V가 여기 전압 강화 생기니까 60V에서 전압 강화 40V니까 여기 얼마나 걸립니까? 20V 걸려요. 20V. 자, 20V. 자, 이건 60V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0V라고 이제 가정을 해주는 겁니다. 20V하고 0V 사이에 10ohm이 걸렸잖아요. 그럼 전류가 얼마나 흐르죠? 2A가 흐릅니다. 2A. 그러면 여기서 뭔가 또 흐를 거 아니야? 전류가 5A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2A 흐르고 여기서 어떤 I라는 놈이 또 흐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KCL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요 노드에 들어오는 모든 전류 합은 0이다. 5. 자, 전류 마이너스 2. 방향 반대서 방향 반대니까 마이너스 I.
합은 0이다. 그러니까 I는 얼마가 되는 거죠? 넘어가고 3A가 된다 이거예요. 즉 여기 흐르는 전류는 3A가 돼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럼 전류가 지금 여기 3A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니까 전압 강화가 어떤 방향으로 생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생기죠. 그럼 43 12V의 전압 강화 생기니까 20V에 12V의 전압 강화니까 여기 얼마가 돼요? 8V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0V잖아요. 왜냐면 왜 0V죠? 여기 0V로 했으니까 여기 0V야. 왜? 같은 노드니까. 여기 노드니까 같은 거야. 그럼 8V면 여기는 몇 V겠어요, 그러면? 여기도 8V가 걸린 거죠. 왜? 같은 노드니까. 그럼 8에서 2에 오니까 여기 얼마죠? 4A가 걸리는 거예요. 4A. 자, 그럼 여기도 같은 노드니까 이 노드에 들어오는 모든 전류합은 0이다. 라는 공식을 적용해서 해보면, 자, 이게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게 3A. 들어오는 거 3A죠. 자, 여기 나가는 거 4A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뭐가 있죠? IX가 있고, 이거 합은 0이다. 그러면 IX는 얼마가 되죠? 1A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VX의 전압은 어떻게 구하느냐? VX는, 자, VX 어떻게 구하죠? 여기 이 전류원 양단에 걸리는 VX라는 건데, 그럼 봅시다. 요 노드, 같은 노드죠? 요 노드, 같은 노드죠? 그러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죠? 병렬이 되는 거죠. 병렬. 병렬이 되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VX가 된다 이 말이에요. VX가. 플러스 마이너스 VX. 그러면 뭐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 이 옴에 걸리는 전압이 VX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얼마가 걸린다고 했죠? 4A가 걸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VX는 4 곱하기 2니까 즉 8V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VL 가지고 한번 요 문제 V1하고 V2 구하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우리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을 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시계 방향으로 흐를 때 KCL을 쓰면 이 루프 안에 있는 모든 전압의 합은 0이라고 했죠. 근데 방향이 지금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이 되는 거야. 자, 시작해보자. V1 어떻게? V1 그냥 오면 됩니다. V1.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정방향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 방향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럼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8V가 되는 거죠. V1은 여기 8V. 자, 이쪽 방향이 되는데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방향이 반대로 돼 있죠. 그럼 마이너스 V2가 되는 거고, 올라가는데 방향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이것도 방향이 지금 반대로 됐으니까 마이너스 32V. 그때 합은 어떻게 되냐? 0V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산해주면 V1 빼기 V2는 얼마 되죠? 24가 되는 거예요. 24. 자,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우리가 I라고 합시다. 여기 흐르는 전류 우리가 뭔지 몰라. 근데 I라고 합시다. 그럼 V1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V1은 전류가 I가 이렇게 흐르니까 4 곱하기 I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I가 흘러갖고 V2는 어떻게 되는 거야? I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흐르니까 I가 지금 이렇게 또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가 어떻게 됩니까? V2는 마이너스 2I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계산을 해줘갖고 I를 구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4A가 나옵니다. 4A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해주면 V1은 이게 16V, V2는 마이너스 8V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I라는 전류, 여기서 I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잖아요. I라는 전류는 여기 흐르는 것도 I고, 여기도 흐르는 것도 I고, 여기도 흐르는 것도 I고, 여기도 흐르는 것도 I예요. 왜냐하면 이게 루프이기 때문에. 즉 루프 안에서는 도는 거, 동일한 전류가 도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어떤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저항이 있어갖고 다른 루프가 있다면 I라는 놈이 가다가 어디 빠져나갈 수 있지만, 지금 여기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루프에서 I가 지금 돈다라고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메쉬 어널리시스를 배우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루프들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단일 루프이기 때문에 단일 루프에서 전류는 여기 흐르는 I나 여기 흐르는 I나 여기 흐르는 I나 여기 흐르는 I나 같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공식을 만들어서 요거를 I를 여기 I를 V에 걸리는
전압을 구한 다음에 i를 가지고 여기다 대입해서 i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대입해 갖고 v1, v2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이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 하면 전류 i를 구하고 여기 v0 요거죠. v0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루프가 하나죠. 루프가 하나인데 지금 노드는 하나, 둘. 자, 노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노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겠어. 자, 노드 다섯 개. 루프 몇 개죠? 하나.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 KVL을 언제 쓰고 KCL을 언제 쓰고를 결정해야 되는데, KCL의 기본이 되는 건 노드의 개수잖아요. 그 노드에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 또 다른 노드에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 근데 노드가 지금 5개야. 그럼 KCL을 몇 번 써야 된다는 겁니까? 5번 써야 된다는 거죠. 와, 언제 이걸 5번 씁니까? 근데 루프를 보면 루프 하나잖아요. 그럼 루프하고 관련된 게 뭐죠? KVL이잖아요. 그럼 KVL만 여러분이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 그러면 여기 전류가 I가 흐르는데 I가 계속 여기도 I가 흐르고 여기도 I가 흐르고 여기 I가 흐를 거예요. 왜냐하면 단일 루프니까. 이걸 우리가 단순히 I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한번 KVL을 봅시다. I가 이쪽 방향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죠? 4I가 되는 거고. 자, I가 이쪽 방향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6I가 되는 거예요. 자, 왜 6I가 되는지 아시나요? 방향이 I가 이쪽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방향이잖아요. 근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6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용해주면, 자, 한번 해봅시다. KVL을 쓰는 거예요. 4I, 여기 4I. 방향, 정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그러니까 2V0.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방향 반대네. 역방향이네. 그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방향, 요거 어떻게 되니까 반대잖아요. 그럼 V0가 되는 거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도 방향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방향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것도 12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된다 이거예요. 자, 이걸 그래서 정리해주면 4i 빼기 16 v0는 0가 되는데,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죠? 전압하고 여기 흐르는 이 루프에 흐르는 전류하고의 관계식이 이렇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v를 여기다 대입해 줍니다. 대입해줘서 구했더니 마이너스 2i는 16이 되니까 i는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8A가 되고, 마이너스 8A 된 걸 요거 그대로 대입해주면 68에 48V가 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KVL의 예시였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계속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루프가 3개고 하나, 둘, 3개고 노드가 하나, 2개입니다. 자, 루프가 3개, 노드가 2개. 뭐 쓰는 게 낫죠? KCL 쓰는 게 낫겠죠? 자, 여기 같은 노드예요. 같은 노드. 한번 해볼게요. 이 노드에 들어가는 모든 전류합은 뭐죠? 제로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15. 네, 이거 나가는 거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나가는 거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여기 나가는 거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주는데 들어가는 놈이 없네. 그러면 전류를 우리가 계산해 줘야지. 여기 흐르는 전류 어떻게 되겠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이쪽 방향으로 아마 전류가 흐를 건데, 이때 흐르는 전류는 V제곱 12잖아요. 근데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12V0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2V0. 이건 뭐냐? 0이다. 그러면 아까 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줘야 되죠? 여기서 이제 V0하고 I0하고의 관계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연립방정식으로 이거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가 뭐냐면, 자, 요거 노드 있잖아요. 요거 노드, 그 다음에 요 노드가 동일하잖아요. 전압 강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 뭐가 걸린다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걸린다고 했죠. 그 말 플러스 마이너스 V0 걸린다는 말은 여기에 노드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뭐냐? 병렬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V0가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V0 나누기 2 하면 이게 뭐냐? 3분의 I0가 되는 거다. 즉 V0
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3분의 2 i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v 제로를 여기다 놓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이게 18분의 13 i 제로는 15가 돼서 i 제로 값은 우리가 20.77 암페어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V0는 얼마냐? 13.85 볼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이 노드 숫자가 적으니까 KCL을 써야 된다는 거. KCL을 써가지고 우리가 관계식을 만들었더니 관계식이 뭐냐? 우리가 I0하고 V0 모르는 게 두 개인데 지금 관계식은 하나뿐이 안 나왔어요. KCL에 의해서. 그럼 뭐냐? 우리가 병렬을 통해서 병렬, 즉 여기가 병렬 연결됐다. 노드가 같으니까 병렬 연결됐다는 걸 통해서 여기도 전압 V0가 걸리는구나. V0가 걸리니까 오메가 법칙에 의해서 V0 나누기 2를 하니까 I0 3이 돼서 요 공식이 나오고, 그럼 여기 관계식 나온 거를 넣어서 연립방정식 그대로 쭉쭉 풀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계속 해봅시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풀 수 있냐 하면, 이거는 등가회로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그거를 적용해서 한번 해보면 될 거예요. 자, 이 노드를 일단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4V가 될 겁니다. 이 노드. 그러면 요거를 요 길이를 쭉 늘려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2V. 근데 그리고 나서 이놈이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서 하면 요거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10V. 여기는 V3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그럼 지금 요 노드는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그렇죠? 즉 요 노드가 요거를 A라고 하고, 요거 노드를 A, 요 노드를 B라고 하고, 요거를 B, 요 노드를 C라고 하면 C.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갔더니 요 놈이 있죠. 요거는 뭐라고 됩니까? 요걸 이제 요 놈을 D라고 하면, 자, D는 24V라고 걸려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D.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V1이 되는 거고, 여기 C니까 C는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리고 C하고 A 사이, 즉 여기 C하고 A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또 저항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V2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등가회로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전압을 구해봅시다. 자, 요 놈은 뭐죠? C라는 노드, B라는 노드 같으니까 V3는 뭐가 돼요? 병렬이니까 10V가 되는 거야. 10V.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2V,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1V니까 이 노드 C하고 노드 A 사이하고 걸리는 전압이 뭐가 됩니까? 22V가 돼. 22V. 그쵸? 직렬이잖아, 직렬. 플러스 마이너스 22V.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22V인데 V2라는 거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얘는 문제상에서 방향이 잡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방향을 맞춰주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V2가 되는 거죠. 즉 마이너스 V2가 얼마? 22V. 그러므로 V2는 마이너스 22V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여기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2V가 병렬로 되어 있잖아요. 22V.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22V잖아요. 22V에서 여기하고 여기가 22V래. 그럼 지금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방향 반대야. 그럼 방향 받쳐주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V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V1 24V가 얼마? 22V가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V1은 얼마가 됩니까? 2V가 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KV에 KCL 쓸 것도 없고, 그냥 등가회로만 우리가 노드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등가회로로 만들어서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 예로 벌써부터 요거하고 지금 노드가 여기하고 여기 두 개 사이의 노드,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같은 노드잖아요. 요 놈.
요거. 그럼 뭐를 병렬이잖아. 근데 여기 10V래. 그럼 요거 당연히 10V가 이제 VC가 10V라는 거 장에 나오는 거고. 그러면 요거 12V 여기 10V니까 지금 요거하고 여기 노드 보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병렬이잖아요. 그러니까 22V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니까 이거는 방향 바꿔주면 마이너스 22V가 나올 거고, 뭐 그 다음부터 여기 24하고 방향 바꿔줘서 마이너스 V1이 25V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노드나 브랜치나 그런 거에 익숙해지면 요 회로에서부터 바로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요거를 보고 여러분이 다시 그림을 그려줘서 노드가 이게 같을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고 해주면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익숙해지는 방법은 연습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 딱 보자마자 뭘 쓰고 싶죠? KVL을 쓰고 싶네요. KVL. 자, 여기 전류를 우리가 I라고 하고 KVL 한번 써봅시다. 전류 I는 여기 흐르는 I, 여기 흐르는 I, 여기 흐르는 I 다 같아요. 왜 같냐? 이게 클로즈 루프, 단일 루프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기 전압이 얼마가 되는 거죠? 1옴 곱하기 I가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2VX가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VX가 되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흐르니까, 또 이쪽 흐르니까 플러스 2 I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이건 마이너스 15가 되어서 이거 얼마 되니까 0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주면 3I 3VX는 15가 되고, I 플러스 VX는 5가 되는 거죠. 근데 I하고 V하고 관계식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VX는 얼마가 됩니까? 5 곱하기 I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하면 6I는 5가 되는 거고, 그러면 I는 6분의 5가 되는 거죠. 맞나요? 계산이? 하고 2I 5I VX가 되고 2X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VX가 되니까 맞고요. 3X 3I 짝짝짝 5 되고, 5니까 6I 5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 맞죠? 이거 맞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VX는 얼마니까 25분의 6이 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해주면 4.167V가 되는 겁니다. 이거 계산기로 안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렸는데, 여러분 계산기 들여서 하면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산업기사 2019년도에 나온 전기산업기사 A형 7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KVL, KCL하고도 관련도 있고 오메 법칙하고 관련도 있고, 이제 단순히 이제 쉬운 문제긴 한데 한번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병렬이잖아요. 자, 노드 개념 사용해 봅시다. 같은 노드죠? 여기도 지금 같은 노드죠? 같은 노드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6V니까 여기에서 걸리는 게 얼마야? 6V. 여기서부터 여기 걸리는 게 얼마야? 6V죠. 여기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1, 여기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합시다. 그럼 I1은 어떻게 되죠? 오메 법칙에서 6V 나누기 1하고 3이니까 1하고 2옴이니까 3이 되니까 2A가 흐릅니다. 자, 그럼 I2는 어떻게 되는 거죠? I2는 6V고 4 더하기 2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1A가 되는 거냐? 1A. 그러면 요 A라는 전압은 어떻게 되니까 VA라는 전압은, 자, 요걸 기준으로 잡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0이라고 해봅시다. 0V. 그럼 VA라는 놈은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I1이 되니까 4V가 되는 거. VB라는 놈은 어떻게 됩니까? VB라는 거는 여기 흐르니까 2 곱하기 I2니까 2V가 된다 이거야. 자, 근데 구하라는 게 뭐냐? VAB를 구하래. 양단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VAB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해주면 VA 빼기 V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4 빼기 2가 되니까 정답은 2V. 아니, 2번이 되는 게 되는 거죠. 만약에 BA를 구하시오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VB 빼기 VA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VB가 얼마예요? 2고 VA가 4니까 마이너스 2V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요거를 0V라고 가정했는데, 왜 0V냐? 즉 우리가 이제 그라운드라고 한 거예요. 그라운드라는 거 이제 얼스 그라운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땅 지표면을 말하는 건데, 이거 우리가 지표면을 우리가 0볼트로, 즉 표준 레퍼런스 전압으로 해서 0볼트를 잡습니다. 이게 지금 배터리가 6볼트라는 건데, 이 배터리의 의미가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6볼트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여기를 기준 전압을 0볼트로 잡으면 여기가 6볼트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 기준 전압이 만약에 1볼트가 됐다고 하면 이거는 7볼트가 되는 거예요. 즉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6볼트인 거고, 이게 1볼트가 걸렸다고 해서 이게 1볼트고 하니까 나머지 5볼트가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즉 어디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요 부분, 이 배터리의 요 음극 부분을 우리가 0볼트로 잡고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거는 2019년 전기공사 산업기사 A형입니다. 이제 기출문제를 찾다 보니까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공사 산업기사나 아니 전기기사나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풀면 아마 이게 전기산업기사 문제고 전기공사 산업기사 문제지만 전기기사 문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또 병렬적인 거, 병렬 법칙, 그 다음에 오메 법칙, 그리고, 뭐죠? KCL이죠. KCL. 왜냐면 노드가 하나, 두 개, 노드가, 여기 노드 하나, 두 개, 여기 노드가 좀 많긴 하지만, KCL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봅시다. 이걸 이제 흔히 말해서 뭘 쓸 수 있냐 하면, 다음에 메쉬 어널리시스 적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KCL을 쓰도록 하죠. 전 개인적으로 KCL을 더 좋아해요. 왜냐면 KVL 같은 경우는 루프 잡아야 되고 돌아가는 방향 찾아야 되고 막 하기 때문에 단순한 회로 문제는 KCL을 통해서 빨리빨리 푸는 걸 선호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은 노드 A 노드라고 했을 때 전류가 I가 흘러간대요. 자, 그러면 여기도 흘러 들어가는 전류 I1이라고 하고, 여기 흘러 들어가는 I2라고 하고, 여기도 흘러 들어가는 전류 I3라고 합시다. I1 더하기 I2, I3는 뭐죠? 흘러가는 전류합은 0이다. 그리고 또 뭐죠? 들어가는 전류합과 나가는 전류합은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전류가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게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걸리는 전압이 EI가 됩니다. 즉 병렬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EI가 걸리고 여기도 EI가 걸리고 여기도 EI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I1이라는 게 지금 이쪽 올라가는 건데 내려가는 방향으로 하면 마이너스 I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I1이 여기로 간단 말이야. 마이너스 I1.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니까 마이너스 I1이 되는 거고, 여기 내려가니까 여기 걸린 전압은 마이너스 2I2가 되는 거고, 여기에 걸린 전압은 마이너스 3I3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전체적인 전압이 2I니까 여기도 2I가 걸려야 돼.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4V, 여기 걸리는 전압 4V 빼기 I1 하고 이게 얼마가 되죠? 2I가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요거 전압은 얼마가 2V였네. 2V. 요거 2V. 이해가 된다는 거고. 자, 첫 번째 공식. 자, 두 번째 공식. 요 두 번째 브랜치에서 나오는 거죠. 4 빼기 2i2가 얼마? 또 2i라고 돼요. 자, 그럼 이 세 번째 브랜치, 여기 요거 세 번째 브랜치에서 나오는 걸 보면 6 빼기 3i3은 얼마가 되는 거죠? 2i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주냐? i1은 2 빼기 2i가 되는 거고, i2는 어떻게 됩니까? 짝짝 해주면 2 빼기 i가 되는 거고, i3는 넘어가서 해주면 2 빼기 3분의 2i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쵸? 그러면 요걸 가지고 어떻게 되냐?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다 i에 대한 공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걸 쭉 풀어주면 이게 3분의 14i에 6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i 요걸 대입해 갖고 i에 대해서 풀어주면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게 i가 얼마가 나오느냐? 1.29 암페어. 그러면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정리하면 KVL을 사용해 줬습니다. KVL을 사용해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병렬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 즉 요거의 브랜치,
걸리는 전압이 요거 브랜치, 요거 브랜치, 요거 브랜치 같으니까 우리가 이 브랜치에서 흘러나가는 전류는 여기 KVL 하면서 우리가 다 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류가 반대로 흘러서 이 저항하고 결합돼서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전압이 형성될 거야. 그럼 요 전압하고 요 2V하고 전압을 더해주면 뭐가 됩니까? 즉 병렬인 EI가 된다고 해서 요 공식을 구해준 거고, 그럼 이 공식을 I1, I2, I3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해 갖고 I 값을 우리가 구해준 거예요. I 값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1.29를 구했다는 겁니다. 자, 키르히호프 법칙은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복습을 좀 많이 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여기 나온 예제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셔도 그 뒤에 우리가 배울 노덜 어널리시스, 메쉬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중첩의 원리, 슈퍼포지션까지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 나온 문제 꼭 한번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사 자격증 시험 문제, 기출 문제도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면서 실전 능력도 배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